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축산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 사항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항을 좀 보고 받고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축산 정책과도 지금 긴급하게 피해 뭐 접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경 예산안 관련된 설명만 좀 듣도록 그리고 우리 질의도 한정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피해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난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축산 정책과 피해 상황 보고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그 축산농가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간단히 좀 나눠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피해 접수 현황이 582개소에 지금 681동 60만 2,510수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지금 공무원 생활 25년 했지만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주말에 이제 저희가 축산과 전 직원이 그 지금 축협이랑 그 18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또 긴급하게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지금 접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접수한 피해율이 현재 전체 농가가 저희가 한 1,800농가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30% 이상이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고 지금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경미한 피해까지 다 한다면은 저희가 한 50% 이상은 축산 농가분이 저희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잠정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이제 그런 거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축산의 특성상 지금 이제 응급복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저희가 이제 이제 축사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가 이제 깔린 가축들도 나오고 잔여 가축이나 이제 폐사축 발생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환경민원이라든지 그 방역상 위험성이 이제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응급복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한번 또 어렵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피해 보상의 경우에도 이제 보험을 들은 농가들이 있고 안 들은 농가들이 있는데 양계나 뭐 양돈 농가는 이제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그 시세 대비 이제 가축이 이제 그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축으로 해도 80에서 90% 수준이고요. 또 농가들이 이제 또 따로 보험을 이제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농가들이 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 보험이 감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금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이나 지금 도에다가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긴급 복구에 대해서 지금 뭐 장비 임차대라든지 지금 이제 폐사축 처리에 좀 필요한 비용이랑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향후 이제 재기를 위해서 그 저희가 축사시설 뭐 부속시설을 이제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확대하는 거랑 농가들의 이제 그 농심보 대출 기준 완화해서 융자를 좀 활성화해 드리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경영 안정 자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랑 저희가 이제 가축보험금 지원 예산에도 긴급하게 지금 파견 그걸 이제 손해사정이 나와서 신속하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농가에서 지금 일단 피해 접수 현황을 지금은 파악하는 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또 응급 복구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피해가 좀 최소화되고 농가 그 피해를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좀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그 긴급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 21억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이게 증액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참고로 그냥 지금 위원님들께 이제 요런 이제 금액이 저희가 산출이 돼서 지금 경기도나 중앙에 지금 긴급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어제 뭐 지사님도 당연히 왔다 가셨고 저기 지금 예비비 등 해가지고 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인데요. 축산 재해 지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475페이지고요. 살처분 보상금인데요. 이게 보상금이 꽤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존해시 변경이라는 거는 뭐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저희가 국비가 이제 80%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럼피 스킨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살처분 보상금에 따라서 그게 내시돼서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지금 피해 마리수 60만 마리가 다 폐사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를 전체 폐사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게 농가에 피해가 접수된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사실 긴급 도축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긴급 도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긴급 도축을 내보내는 것,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축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도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내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깔려 있는 거 폐사한 거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폐사 축이 명확히 지금 몇 두가 됐는지는 아직 왜냐하면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중 일부를 도축은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지금 이제 거기서 깔린 거 말고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금 도축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살아 있는. 그렇죠. 살아 있는 아. 것들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는 어쨌든 예. 그 무너진 축사 밑에 있는 모든 그 가축 수를 말하는 예,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살아 있는 애들도 도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는 일령에 도달한 것들은 어차피 지금 이게 그 지금 축사가 지금 부서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여유 공간이 있지 않고 지금 저기 그 무너진 축사가 있는 데들은 다들 또 그 소를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농가는 지금 축사가 다 무너져서 타 지역의 빈 축사를 지금 그러니까 안성시 관내에 있는 그 빈 축사를 임대해서 하는 농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도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도축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 되는 것들을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폐사 축에 대해서는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토요일 날 안성시 의회도 양성에 있는 축사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예. 거기도 지금 빨리 새로 지어서 무너진 걸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그 안에 가축을 넣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새로 설계를 떠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에 한 두세 달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농가들이 이게 지금 응급복구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응급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부서진 것만 응급복구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지금 축사를 이거를 어쨌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거의 보시면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 동을 전체를 그렇게 되면은 그거 폐기물 철거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반 저희 축사는 일반 하우스랑 달라가지고 일반 이제 농지 하우스 짓는 건 어떤 인허가가 없는데 저희는 인허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적으로 축사 인허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를 또 별도로 다 받아야 되고 또 타부서에 그 협의가 다 들어가야 되고 해가지고 지금 건축부서에서도 이러한 이제 축산농가 좀 애로사항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문의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공문도 전문 그 저희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사실 공문은 온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분들이 이거를 다시 지금 새로 건축 인허가를 새로 받아서 하는 거는 이것저것 지금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는 최소한 지금 많이 하면은 보통 뭐 1년이 당연히 넘어가는 농가들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간단히 그냥 몇 달 안에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저희가 행정 절차를 어떤 특별 조치로 예. 단축을 시켜도 당장 몇 달은 최소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행정 조치를 어쨌든 그거는 이제 건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축사를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재축인데요. 재해로 인해서 건축하는 재축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허가는 다 지금 그 건축 허가 기준에 맞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규모까지는 지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 모든 절차는 똑같이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를 좀 이제 간소화하는 건 이제 건축가랑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축을 일부러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도축이 가능합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도축은요. 그 저희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가분들이 전체 주수는 아니고 지금 긴급한 것만 하는 주수이기 때문에 그 주수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농가별로 지금 긴급하게 또 도축 인력이 도달한 게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농가별로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렌더링 예전에는 묻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렌더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축 전염병일 때 그러니까 악성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이런 거는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농장을 떠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농장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폐사축이기 때문에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렌더링 처리업체가 관내에는 없고요. 뭐 천안이나 인근 진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그거를 그쪽에 오셔서 이제 차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실어가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그 기름이나 뭐 사료 같은 걸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질병에 발생한 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렌더링 이 폐사축 처리하는 비용도 다 농가에서 부담을.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보험에 든 농가들은 일부 렌더링 처리비가 일부 보험료에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그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농가들은 보험을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소농가가 자연재해에 노출돼서 피해 보는 일이 거의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농가들은 보험을 거의 많이 안 드셨고 지금 이제 가금이나 양돈 농가들이 보험을 드셨는데 이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사실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어쨌든 다들 힘드실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에 보면 책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무 가입하는 건데요. 예. 그 가축 축산 쪽에는 의무 가입 보험이 없습니까? 예,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진짜 심하다 보면은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최소한의 예. 비용으로다가 예. 적절한 보상 받는 의무 가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에도 보험료 확대를 증액 드리는 것도 요청을 드리는 게 자연재해 보험 이 하는 것들이 사실 또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명시효율된 예산 중에 그 AI로 인해서 사육 제한된 거 있죠, 가금류. 예, 그죠? 근데 만약에 예, 60만 수에 대해서 가금류가 57만 7천 마리수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폐사율이 만약에 높다면 이 명시열된 거도 사육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세육제에는요 저희가 그 오리 농가에 대해서 오리 농가. 예, 그 가금류 그 AI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휴업을 미리 해서 안 키우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축산인들이 많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예. 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께서 어저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해를 본 농민들이 조기에 시설을 복구해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설 하우스와 축사 신축 시 인허가를 간소화시키겠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문은 안 온 상황인가요? 아직은 어쨌든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재난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공문이 오는 대로 인허가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인들이 지금 피해 액수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축산인들조차도 실질적으로 피해액으로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일부분의 좀 그 금액을 받는 거지. 맞습니다. 이 네.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낳아야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끊긴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이 보험도 실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때다. 저희 지금 보니까 재난지원금 기금이 저희가 200억이 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 담당관 부서랑 다시 협의를 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좀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축산인들한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략기획 담당관 예산 부서랑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의회에도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요. 오늘 또 축산과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최선을 또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뭐 오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산안 설명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 피해 상황 보고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추경 예산안만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농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상황에 좀 시간이 하여튼 우리 민원 사항 해결하는데도 좀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단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승수 농축산 유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축산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피해 상황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 유통과장 손승수입니다. 저희 농축산 유통과 소관 근본 그 제 피해 내역을 보면 유통 관련 시설 중 그 정부 양곡 창고, 정미소 등 18개소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새벽 시장 장터에 설치한 임시 텐트 20개가 전파돼서 그 운영 협의회와 협의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순수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501쪽, 502쪽인데요. 이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하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쌀에 일반 쌀이랑 차액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게 민간 위탁금 형태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 민간 위탁금은 어디로 돈을 직접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접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은 고3 농협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나가고 있고요. 지원하는 형태는 학교에서 쌀을 구입하시면 차액이 지원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8페이지인데요. 이 로컬푸드 그 직매장 운영 지원이 이제 5개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지 직거래 장터에서 이제 참여해서 하는 게 이제 650만 원씩 이회를 했는데요. 차감이 된 게 보니까 거의 반 쓰고 반은 못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소비지 직거래 장터가 23년도에는 운영을 전혀 못한 이력이 있지만 24년도에는 폭염 등의 기상 악화로 농가들의 관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해당하는 장터를 개설하러 운영하러 가면은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그 소비 욕구가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관내 장터가 많이 운영이 저조함을 말씀드리고요. 수요를 예산을 편성할 때 불특정 수요를 감안하고 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대도시나 서울 지역에서 그 장터 운영할 때 참여협조 공문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 공문이 올 때 해당하는 참여 농가들한테 그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 그럼 운영 지원비로 그러면은 네. 나가겠네요? 네네.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2천만 원인데 로컬푸드 포장지 지원 2천만 원 다 삭감이에요? 네, 그것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침상 친환경 포장재만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시비를 편성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도에서 친환경 포장재에서 일반 포장재로 변경을 하다 보니 도비 사업이 있는 그 사업비를 먼저 소진하고자 예산 780만 원으로 일반 포장재를 사다 보니 저희 12% 해당하는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 도비로 1,600만 원어치의 친환경 포장재를 기구입하였고 23년도에 11호 1,000만 원의 일반 포장재를 구입하다 보니 해당하는 직매장에서 포장재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1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한 3천만 원 정도 삭감하시고 요거 대신에 안성맞춤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를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유통기획팀장 심상철입니다. 그 최초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때 그 배정된 예산을 공기업 위탁으로 직매장 당시에 직매장하고 그 가공센터를 교부를 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이제 전환함에 따라서 그 공기업 위탁에 과다 교부된 과다 교부된 금액을 회수해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제가 로컬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건립을 지금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지금 사업을 아예 여기 바꾸는 제가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농촌공사에 사업을 위탁을 하면서 그 가공센터하고 직매장을 같이 져달라고 그러면서 사업비를 그 내려온 사업비를 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공센터는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직매장은 저희가 직접 짓겠다. 저희가 사실 직접 져야지 더 책임감 있게 좀 짓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그 가공센터 직매장은 저희가 직접 짓겠다고 보니 처음에는 당초에는 위탁 사업으로 주려고 그래서 뭉뚱그로 줬다 보니까 구분해니까 3,060만 5천 원이 더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수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목이 이제 변경된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안성맞춤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가 직매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매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직매장하고 가공센터 두 개를 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직매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짓겠다. 그래서 그것만큼을 뺀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이제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517페이지고요. 지금 기존의 사업비가 80억이었던 것 같은데 변경이 이번에 7억 4천이 더 증액이 되는 계속비 2월 사업이 됐네요. 이거 왜 그런가요? 당초 사업비는 80억이 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80억이 맞고요. 네. 7억 4천은 이게 저게요. 저 부지 구입에 따른 기반 정비 비용이 뭐 설계비라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아니 저 토지 매입이 아니라 그 토목공사비라든가 요게 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토목공사비가 얼만큼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세부 사업 내역은 우리 팀장이 네, 팀장님 그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80억 사업에는 설계비랑 그다음에 설계비랑 공사비만 있었던 거고요. 설계비랑 뭐가 있었다고요? 공사비. 공사비? 저희가 공사비만 들어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토목 건축할 때 토목 설계 비용이랑 그다음에 토목 공사 비용 추가로 7억 4천이 포함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토목 설계비인 건가요? 예, 토목 공사 비용, 토목 설계비랑 토목 공사비 이렇게 증가된 사항. 원인자 부담금도 여기 포함되고요. 예, 재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질 때 이것까지 다 예산을 왜 못 정하고 이게 중간에 계속비 사업을 증액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미 다 부지도 보고 하셨을 때 토목공사비도 당연히 들어가고 설계비도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근데 저희가 서운면으로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국비 사업에는요 토목은 미포함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정비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알 수 없었다라는 건가요? 사업비는 이 부지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에 기본 계상되는 거는 예. 그럼 이거 사업 부지가 변해서 결국은 더 돈이 필요하게 된 거네요? 부지가 안 들어가는 부지면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만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래도 뭐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뭐 우리 부지를 대충 아시다시피 많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니 비용. 제 얘기의 핵심은 예, 예. 돈이 더 들어가도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기존에는 처음에 A라는 부지에서 하려고 했었을 때 지금 80억을 했는데 B라는 부지로 되면서 이런 부대에 대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들이 더 들어가서 지금 7억 4천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금은 일부는 맞는데요. 부지의 그 기반 정비 비용은 이 사업 특성상 좀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인데 왜 처음부터 그거를 다 계상을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가 여기 말고 더 좀 열세인 부지였으면 더 많이 계상돼야 되니까 이게 그 계상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사실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가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부지 위치에 따라서. 예. 네. 어쨌든 좀 저는 조금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폭설로 인해서 당장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딸기라든지 이런 유통을 하는 농가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확한 피해는 없었다 부서에서는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다 유통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장 저희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유통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농가의 유통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이거는 좀 세심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피해가 여러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유통 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급식 또 뭐 곧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 생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유통이 어느 정도 저희가 피해 입었는지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박근배 의원님. 과장님, 새벽 시장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까? 기존에 대형 크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고정 거래처나 판매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고령농이라든가 좀 열악한 농가들, 뭐 분여농 아니면 뭐 기농, 뭐 이렇게 좀 그 고정 거래처가 없는 농가들이 그래도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서 뭐 일정 소득을, 뭐냐면 기본 물량이 없으니까 뭐 거래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래도 소소한 소득을 그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성맞춤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는 거기도 이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까? 거기는 공공급식을 공공급식만. 예. 그럼 실제로 소비자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네요. 거기는 그 유통 도매 시장 이런 기능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을 그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경로당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위탁을 줘서 지금 그 공공급식을 하고 마을 뭐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그 지형을 해서 저희가 그 통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하지만 향후에 그 SK 있죠, 그 용인 SK 거기에 대형 거래처도 이렇게 그 중간 거점으로 해서 통합 기능을 유통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왜 여쭤봤냐면은 그 하나로마트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 만드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만들면서 이제 주변에 작은 그 농산물 판매소는 이제 다 이제 없어졌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지금 직매장의 매출이 이제 58억이 됐거든요. 이번에 새벽 시장은 이제 9억인데 참여농가는 이제 2배입니다. 직매장은 230가 넘고 이제 새벽 시장은 100여가 농가 됐는데 물론 단순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새벽 시장은 따라갈 수 없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귀농하신 분들,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 매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안성의 그 농산물을 이제 이 순환 구조를 봤을 때는 큰 대형 소매점 표현하겠습니다. 이마트처럼 상징적인 농산물 그 판매소가 있다면 아마 저는 좀 크게 봤습니다.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안성에 농산물이 좋다고 소문만 나면 인근 지역에서 분명히 올 거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직매장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새벽 시장, 기온, 계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판매소가 있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데요. 요거를 설치가 된다면은 안성의 그 농업인의 매출이든가 또는 소비자의 만족도 이게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좀 크게 좀 거시어로 봤거든요. 물론 현실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이 새벽 시장은 이제 너무 제한이 많으니까요. 특히 계절도 앞으로 이제 기후도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섭 의원님. 네, 이준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안성시에서
캐나다의 북미 시장 개척단을 한번 파견을 올해 처음 간 거죠? 오늘 스타트 처음이 아닌가요? 캐나다 올해 쪽이? 처음이 아니라 네.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회 정도 가고 캐나다가? 아니요. 올해 캐나다는 처음입니다. 캐나다는 처음이고, 네. 예. 상반기. 그럼 상하반기로 해서 그럼 캐나다는 처음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딜 가시죠, 보통?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 업체 거 현지 바이어나 뭐 요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업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 예년 같으면 뭐 일본, 동남아라든가 이랬는데 올해는 그 상반기에는 캐나다, 하반기에는 우즈벡하고 카자흐스탄. 예, 우즈벡 쪽으로 가신 거예요? 카자흐스탄 쪽으로?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시장 개척단을 파견 같이 해서 네네. 경제과학진흥원인가 그쪽하고 같이 예, 예. 협업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네. 이번에 성과가 보니까 캐나다 이쪽 보니까는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유통지원팀장 김미아입니다. 오늘은 추경 관련한 예산만 있어서 그 해당하는 자료를 명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지만 이 해당하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외 파견단을 모집을 하게 되면은 농산물 관련된 업체는 홍삼 제품 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비료, 기저귀, 캠핑카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양봉. 갑자기 멘붕이야.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죄송해요. 갑자기 딱 저기에서 여튼간에 보니까 네. 저희가 신문 보도를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 그 964만 달러 정도 실적 가면은 성과는 네, 있습니다. 예. 나왔다. 그런데 뭐 그게 우리 하나로 뭐 산출해 보니까 135억 정도예요. 이게 135억이 우리 안성에서 생산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 상담 실적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예, 이게 135억이라는 아니 숫자가. 그 당시에 가서 수출 상담한 건이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성에서 수출이 연간 한 2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대기업이 껴서 그런데 저희가 그 시장개척단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안성에서 중소농이 아니라 중소 기업 중에 그래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요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갈 때마다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이 좀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예. 성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여기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실적이 다는 아니고 지금 더 많은 실적이 있다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지난번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가서 배 관련돼서도 안성 과수농협하고 이게 결론은 우리 안성 지역에 있는 농가 그다음에 관련된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 개척할 때 그냥 농가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농가가 가는 거는 그 원예농협이 미국 수출 때문에 그때 배 때문에 갔었고요. 네네 네. 거기는 그 원예농협 자체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사더라고 뭐 해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 껴서 저희가 홍보 판촉을 껴서 같이 해는 거고요. 시장개척단은 농가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상공인을 데려가는. 상공인.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성시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 대표를 해서 뭐 농가든 아까 얘기한 뭐 소상공인이든 뭐 이렇게 어떤 뭐 저희가 지역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또 그 문제라 그 제품하고 미국에서 또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판로 개척을 그 유통과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을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더 많대는데 보니까 실적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 지금 유통가도 현장 조사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센터가 오류가가 전체적으로 해서 면을 나눠서 네, 오늘도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시설농업 때 같은 경우 피해 본 시설농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 농사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 많이 현장 가서 위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피해 조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손승수 농축산유통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가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할 텐데요. 특수 상황이어서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농업지도가에서도 조사 파악된 그 피해 상황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조사되신 거 있으신가요? 과장 서동남입니다.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를 주무과로 해서 함께 지금 피해 관련된 조사라든지 현황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지도과 관련돼서는 원래 그 당초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재배 기술 교육을 일환으로다가 그 새해 농업인 실험 교육을 1,100여 명의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오늘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지만 그 농업 분야의 대설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로 연기하게 됐다는 것을 농민분들한테 지금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재난 지역 선포가 되면은 저희가 그 대설 피해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농기계 임대 사업 단기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을 좀 감면을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 받은 농가들한테 감면 네, 맞습니다. 피해 혜택을 직접 주실 받은 수 농가분들은 저희가 NDMS에 등록돼 있는 분들을 다 파악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추후에 그분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게 되면은 감면을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 답변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실까요?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의 농촌진흥사업 운영 관리인데요. 이게 보니까 영농지 정기 간행무를 지금 보내시는데 우편 요금이 감액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영농정보지는 이 농촌진흥 그러니까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와 있는 간행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발행을 합니다. 직접 발행을 하시고 네. 또 그거를 그러면 그럼 대상은 누가 받게 대상은 되나요? 일단 농업인 분들이 다 대상인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800여 농가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 상담소를 통한다든지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알아서 나도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주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영농정보지는 시의회에도 발송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는 매월 독립운동가 포스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씩 보내주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어서 그런 좀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529페이지인데 제가 요 금액이 지금
소형 농기계 지원 수량 변경 때문에 지금 4개종 구입 지원에 이제 금액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152만 8천 원인데 페이지 529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 내용이 이게 변동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게 계획됐던 대수인가요? 사업 내용 관련 지금 보행 관리기 113대, 네. 소형 트랙터 17대 해가지고 돼 있는 거는 현재 그 지원 나간 현재 실적입니다. 아, 실적인가요? 예. 네. 실적이고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5대 5로다가 50대 50으로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분들이 더 좋은 기종을 좀 보유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 부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행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비랑 그 도비를 합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기종마다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추가 자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구입들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라고 얘기하면 언제까지의 실적인가요? 오늘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이게 2억 9,192만 2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12만 옆에는 적혀 있는 거 12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소요 재원을 보시면 2024년도 이제 경정이 있고 추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이 1,152만 8천 원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 잡아가지고 예산을 반영 가지고서 이제 기종별로다가 그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대수를 이렇게 우리 사업량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순위를 매겨서 순위대로다가 받은 분들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선정이 되신 분들이 진행을 하시다가 본인의 그 영농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는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나오셨습니다. 그럼 포기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그 차순위자로다가 다시 배정을 안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히 좀 포기자가 좀 많으셔서 한 35명 정도가 포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저희가 다 후순위자들을 다 매칭을 해드려서 사업을 다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셨던 분의 또 선정된 분이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1대 분량의 포기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그럼 보시면 이 될 것 사업비는 같습니다. 지금 경정액이 2억 9,686만 2천 원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소형 농기계에 다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12월 달에도 나갈 예산이 있어서 여유분을 놔두신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그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12만을 지금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농기계 사업소에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로 하는 거 말고 이제 그때 이제 사용을 단기 하시는 임대, 분들, 네. 네, 단기 임대 같은 경우 귀농 귀촌인들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감면 혜택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지만은 귀농 귀촌인 전용 농기계를 일부 좀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농가분들 신청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3일 전까지입니다. 3일 전까지 그 귀농인들 우선권을 좀 혜택을 제공해드려서 임대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 그 농기계 이 귀농 귀촌인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지금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며칠을 쓰실 수도 있고 몇 달을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때에 따라서 좀 다르시잖아요. 저희 단기 임대는 몇 달까지는 아니고 네. 예, 최장하면 3일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이 금액적인 할인 혜택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일반 농가분들하고. 아, 네. 이분 그럼 일반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농가들의 농기계 창고 시설도 많이 훼손되고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부분 농기계에 대해서 감면 고민하고 있다, 네. 검토하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이거 말씀 안 하셨었더라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 어느 정도 감면이 아니고 전액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어쨌든 저희가 가장 전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된다면 그만큼 저희 안성 지역이 대부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감면이 아니고 전액 무상 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구되기까지 저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저희가 보상 들어오는 게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복구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감면에 대해서 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예로다가 저희가 2021년도에도 좀 이렇게 한번 감면을 했던 적이 있는데 100%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도 저희가 좀 아주 특별한 좀 안성에 유례가 없는 대설 피해였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받으신 농가분들한테 경영난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100% 감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0% 감면을 위해서 다시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더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설로 인해서 15개 농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15개 읍면동에 보니까 트랙터에 그 부착을 해서 제설 장비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락별로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쪽은 농기계 쪽으로다가는 불악으로 나가 있는 그런 제설 장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과? 도로시설과에서 지원하는 거구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제가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수한 재난 사항이어서요. 설명은 생략을 하고 부서 차원에서 피해 현황 조사한 게 있으시거나 부서 차원에서 대책 마련 검토 중이신 게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보고과장 이병우입니다. 저희도 앞서 농업지도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현장 확인이나 이런 현장 지원 위주로 지금 전 직원이 추가 편성돼 가지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하우스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하우스는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원인 규명을 좀 정리를 해서 향후에 교육이나 회의나 아니면 문자 등으로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완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겨울 초반이라서 향후 2월까지 겨울이 지속될 텐데 저희가 축산 쪽도 그렇고 농업 쪽도 그렇고 저희 지도 파트가 2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주로 다니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섭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농업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제 생각엔 아까도 제가 농업정책과에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잘 아마 보고 받으셔서 잘 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음에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기술보호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아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라든지 이 스마트팜도 비닐하우스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활대라든지 이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부식이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되다 보니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피해를 겪으면서 저희도 확연하게 느낀 게 단동하우스에 비해서 연동하우스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팜 시설을 질 때도 저희가 근데 연동이 공간 활용 면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재를 어떻게 써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지난번에 스마트팜 보고를 해주실 때 고급화보다는 중보급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설 자체가 저희는 비닐 쪽으로 하는데 그쪽은 예, 원예 팀장 조범식입니다. 네, 지금 현재 김제라든가 상주시 같은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보시면은요, 거기 같은 경우는 평당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최신 현대화된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조물 같은 경우는 H빔이 들어가 있어요. H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비닐이 아니라 PC라든가 아크릴 같은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재질들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하고 그다음에 내구성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 그러니까 원형 비닐 파이프에다가 또는 사각 파이프에다가 비닐,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시설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약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안성시에 지금 적설 하우스를 설치할 때 표준 적설심이 27c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는 거기에다가 한 20% 더 얹어가지고 한 30에서 한 40cm의 적설심을 갖다가 버틸 수 있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그 하우스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한 60cm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재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저희가 시설 하우스 농가들이 똑같은 시설을 짓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우스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차례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을 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2중하고 3중 하우스를 열고 불을 떼신 분들은 안 넘어갔어요. 근데 2중하고 3중을 닫고 또는 커튼을 닫고 불 떼신 분들은 넘어갔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이 약간 빗나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표준 내재형 보급형 시설 하우스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대로 당연히 저희가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 이 폭설이 내리면서 저희가 기준을 농업진흥청이든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이 자체적으로 스마트팜 나름 비닐하우스를 짓는 건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걸
내년에 만약에 눈이 이만큼 내렸을 때 또 무너진다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고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것도 재해에 눈 대설에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한 대로 농가에다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는 데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풍기를 가동해서라도 눈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당연히 그거는 조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농가라든지 그냥 재배를 못하는 수경 재배를 못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거의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내년에 새로 농가들이 이 비닐하우스 관련된 이 하우스를 설치할 때 우리가 더 견고한 지침을 주고 더군다나 그런 예산을 우리가 투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죠. 일부 예산은 당연히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원인 계신가요? 그 보급형 스마트팜이 안성에도 몇 개 있죠. 기존의 개별 농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하우스들은 피해 없는 건가요? 아직 예, 원예 팀장 조범식입니다. 네, 그 스마트팜 그 시설이 이제 그 들어간 농가들도 요번 그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 피해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하우스의 그 구조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이제 하우스가 이제 그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의 적설심은 30cm인데 60cm가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농가가 이번에 눈이 60cm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면은 또는 그 새벽에 그런 그 60cm가 그 적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내가 자다가 새벽에 그걸 그 재난 문자를 통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아마 눈이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하우스까지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팜 농가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재난 위기 상황이니까 핸드폰이나 PC를 이용해가지고 커튼하고 이중 하우스, 삼중 하우스를 다 열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갖다가 최대한 돌려가지고 온도를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60cm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다고 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팀장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보강하라는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예, 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그 보강을 이제 하라고 저희도 이제 농가분들한테 이제 그 문자도 보내고 이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풍기 돌리고 그다음에 하우스 중간에 그 기둥을 세워 가지고 이제 그 적설심에 이제 그 내지뢰력 내구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자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 설치는 다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알면서도 이제 설마 이렇게 큰 눈이 올 거야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가장 그 방심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분석 잘 하셔서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시는 이런 재난 없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고 부서 차원에서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원님 더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고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해. 쉬었다 해. 아,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7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